반짝반짝 빛나는 칭모님 165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56일차고요. 오늘도 퓨처 셀프, 그쵸? 네, 퓨처 셀프 128페이지예요. 중간 밑에 보시면 128페이지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많은 돈을 지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네. 많은 돈을 지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새로 번 돈을 자기도 모르게 모조리 배수관으로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이 선택한 경기장이 무엇이든 거기서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 전념해야 한다. 어떻게요? 선택한 경기장이 무엇이든 거기서 성공하려면, 내가 하고 있는 곳에서 성공을 하려면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적으로 전념해야 된다는 거죠. 초점을 맞춰라. 나를 명확하게, 미래의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를 그려놓고 거기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계속 전념을 해라 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라방을 3시 반에 눈 떴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한 3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3시 40분 정도부터 해서 지금 계속 라방을 켜놨거든요. 제가 이제 결정한 게 그거예요. 선생님이 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 시간이, 왜 임계점이 지나면 물도 99도에는 안 끓잖아요. 99도에 10년을 놔둬도 안 끓는다는 거죠. 팍팍팍팍 안 끓어요. 100도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전념을 했을 때, 만 시간이 넘었을 때 그 어떤 임계점이 넘어서 끓듯이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면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이면 3년이면 된다는데, 제가 10년은 너무 긴 거예요. 25년 지났는데 이제 10년이 너무 길어서 좀 3년을 그럼 집중해보자. 그럼 라방을 통해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박선범 263님 들어오셨네요. 네, 평호님도 들어오셨어요. 그쵸? 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라방을 통해서 낮에는 콜드를 하고 새벽에 안 움직이는 시간에는, 네, 반갑습니다. 안 움직이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라방에서 들어오는 이 참 온라인 참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온라인은 새벽에도 막 여기 집안에 앉아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결정을 했죠. 3시 반에 일어나서 3시 반부터 이 책모님까지 해서 쭉 해가지고 한 3시간을 넘게 라방을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한 거예요. 오늘부터 3년 이상 한다는 거죠. 3년 이상 매일 일어나서 팩하고, 오늘은 뉴비트도 탔어요. 아, 뉴비트도 안 타다 타니까 9점 몇 킬로 했더니, 라스베가스 9점 몇 킬로 좀 내리막길 있거든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안 타다 타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즐겨 타고 있는 2.7 킬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일어나서 팩하고, 팩 발라놓고, 뉴비트 타고, 씻고 와서 또 바르고, 오늘 이제 갈바닉하고 주름팩까지. 머리는 못하고 그냥 감기만 하고 그랬는데, 머리도 두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만난 분이 있는데 계속 들어오셨다가 명상하시면서 혼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에 수서에서 만날 것 같아요. 광주에서.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데, 어제 연결이 됐는데, 어제 통화를 하고 짧게 끊고 밤에 또 책모닝 하는데 전화 와서 짧게 끊고 그래가지고 톡하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팩하는 걸 보고, 그거 무슨 기계냐고, 체험해보고 싶다고, 체험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바로 연결이 끊고 나서 제가 이제 라방을 조금 했거든요. 20분 정도를 길게 했더니 또 누군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루 아침에 시작 전에 한 3시간 정도는 라방으로 연결을 하고,
낮에 7시간 또 전념하고 7시간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시간을 매일 전념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번에 화요일 강의를 참 잘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천을 바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집중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냥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셀카봉 155cm짜리 있잖아요. 이것도 어제 주문했더니 바로 오더라고요. 키 큰 셀카봉도 갖다 놓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거들랑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래의 3년 뒤에 3년 뒤에 나는 내가 왜 새벽에 왜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저는 3년 뒤에요. 10억을 벌고 싶어요. 새벽에 미라클 모닝으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117페이지 너무 좋은 거예요. 117페이지 어제 리더들한테 읽어드렸는데,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은 목표를 작게 설정을 해서 위협이 온대요. 당신의 목표를 10배, 아니 100배 더 크게 세워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원칙과 법칙과 전략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뭐 3년 뒤에 뭐 10억, 뭐 10배, 100배 세우래요. 세웠죠. 뭐 어떻게 되는 뭐 지가 뭐 10억이 안 들어오면 1억이라도 들어오고 뭐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라방을 하면, 아이고, 라방을 계속 켜놨더니 꺼지려고. 5%밖에 안 남아. 네. 공공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되면 새벽에 미라클 모닝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 안 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끄고 나면 이제 몇 명이 왔다 갔다 했는지가 나오는데, 밤새 안 자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꽤나 많아요. 일찍 일어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 연결되면 대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대박만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대박인 사람을 하나, 몇 명을 딱, 뭐, 한 명 만나겠어요? 몇 명을 딱 만나면은, 야, 이거 그냥 3년 안에 대박을 몇 명 딱 만나면 거기서 스스로 움직이는 리더를 만나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쭉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 아침에 그냥 팩하는 거부터 해서. 근데 참, 어제 만난 분이 팩에도 관심, 남자분인데, 피부에도 관심 있는 거예요. 40대 중반인데, 노화가 팍 됐다면서.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원칙과 여기에 원칙, 법칙, 전략을 찾게 된다 그랬잖아요. 행동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미래의 나에게 명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미래의 나를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적으로 전념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전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 이상을, 10시간 이상을 하면 10,000시간이 넘어버리니까, 그때 3년 뒤부터 일어나도 상관없죠. 3년 뒤가 됐는데 막 다다다다다다 일이 돼가지고 3년까지는 안 일어나고 따다다다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냥 그때부터 10억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뭐 이런 듯 저런 듯 뭐 있잖아요. 아, 죽기 전에 10억은 벌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이상은 벌어지겠죠. 뭐 플랫폼이 있는데 베라가 그렇게 꿈을 꾸면서 이제 합니다. 새벽부터 3시 반부터.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미래의 나한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의도적인 연습을 할 때 탁월한 성공을 거두게 된다. 탁월한 성공을 거둔다. 의도적인 연습을 해라라고. 그래서 10,000시간의 법칙이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에게 시간을 써라라는 거죠. 의도적인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시간. 의도적으로 습관을 내가 잡고 시간을 쓰도록 하다 보면 습관이 돼 버린다는 거죠. 네. 그 의도적인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처음에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꿈을 꾸어야 한다. 처음에 설정했던 그 기준을 넘어서는 꿈도 꾸어야 된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으면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믿으면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설정했던 기준이 있었어요. 1억을 벌 수 있다고? 그랬더니 딱 한 번 1억을 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10억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야, 10억이 벌어지겠죠. 이제는 새어나가지 않게 딱 있죠. 하고 있으면 들어오면은 딱 쌓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꿈도 여러분들도 한번 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성공을 거두면서 복잡성도 증가한다. 복잡한 것도 증가하는데 처음에는 열정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했다면 성공을 거둔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과거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처음에는 열정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완전 전념하다가 성공을 거둔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과거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돈이나 시간 관리, 인간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불거진다. 그런 문제를 분석만 하다가는 사고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니 신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단기적 성공을 추구하다 보면 단기적인 거는 장기적인 목표를 뒤로 미루게 되는 초점을 잃을 수가 있다. 장기적인 거에 미루게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하는 것. 급한 거를 하면 중요한 거를 못 하듯이 같은 이제 이론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목표가 무엇이었든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워지며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한들 예전처럼 큰 성공을 이루지를 못한다. 큰 성공을 이루지를 못한다. 시간과 주의가 분산되면서 명확성과 초점을 잃게 되어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만다. 필연적으로 몰락으로 간다. 시간하고 주의가 분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몰입해야 되는데, 그쵸?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나 조직이 그 이후에 큰 성공을 다시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명확성의 역설이라는 현상 때문이다. 이 현상은 예측 가능한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1단계, 명확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때 성공에 이른다. 장기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거가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희지부지 되는 거예요. 저도 1차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루고 나서 2차 목표가 더 큰 목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투사가 일어나고 힘들어지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장기적인 목표, 명확한 목표가 끝까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공을 거두면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생기는데 성공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성공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선택지를 생각하지 않죠. 기회도 잘 모르는 거예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는 선택지와 기회가 늘어날 때 노력이 분산된다. 기회가 늘어나면 노력이 분산되는데 4단계 노력이 분산되면 처음에 성공을 이끌었던 명확성이 줄어든다. 좀 과정에서 표현하자면 성공은 실패의 기폭제다. 성공을 하면 실패의 기폭제가 있는데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명확하게 했던 것에 끝까지 명확성이 무엇인지 근데 처음에 단기 6개월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쭉 봐야 한다는 거죠. 10년 뒤까지도 다 세워놓고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계속 연결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짧게 해놓고 저도 짧게 단기적인 거 코앞에만 하다가
쭈루룩 미끄러지고 미끄러졌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의식 수업을 참 들으면서 좋은 게 계속 내가 잘 못하고 있었던 것들, 몰랐던 것들을 자꾸 알고 개선하고 자꾸 바꾸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요번 주에도 강의를, 화요일 날 강의를 듣고 오늘부터 바로 그냥 실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냥 라방을 하면서 좀 더 길게 시간을 좀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천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6개월 뒤, 1년 뒤 어제 그제도 2분 받았죠? 네. 타임캡슐에 넣을 수 있는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안 읽어요. 여러분들에게 적어놓은 거 6개월 뒤에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작가이자 철학가인 로버트 블론트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목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덜 중요한 것, 진정한 목표에 떨어진다. 성공을 거둘수록 덜 중요한 목표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기회가 많아지고 작은 성공들을 손쉽게 이루는가?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목표를 더 크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와 집중력을 해치는 쓸데없는 일 99%를 걸러내야 한다.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거에 쓸데없는 일들은 다 걷어치워야 한다는 거죠.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하나를 딱 설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게 더 어렵다.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그렇죠? 스포츠 분야를 생각해 보자. 한번 정상에 선 팀이 다시 우승을 차지하는 일은 더욱 힘들다.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여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린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거야. 아유, 나는 이걸 이뤘는데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룬 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끊임없이 이 영어는 사람은 계속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데 주의가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래서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한 가지 일에 계속 몰두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적어서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데 안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안주하게 되면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기 때문에 이 에고는 주의가 계속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 주의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내가 안주하는 데 쓸 것이냐. 내가 성장하는 데 쓸 것이냐. 사업의 성장을 하는데 에너지가 막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의식 성장하는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성공은 기회를 안겨주는 동시에, 성공은 기회를 안겨주는 동시에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에 머무는데 필요한 집중적인 노력과 의도적인 연습을 더는 하지 않게 만든다. 의도적인 연습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베라 플랫폼 하시는 아니죠. 베라 플랫폼이 아니죠. 뉴스킬을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하다가 쉬어요. 쉬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도 쉬려고 쉰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쉬었죠. 그러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다가 참 운이 좋게 의식 공부를 만나면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몸은 사업에 대한 건 쉰 시간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들으면서 포크레인을 장착을 하고 내가 삽을 가지고 나왔던 삽을 갖다 막 쓰다 보니까 뭉뚱그리게 준 거죠. 그래서 그 삽을 버리고 15년 동안 포크레인을 장착시켜서 포크레인에 날을 갈아서
팍팍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걸 그동안에 막 이제 갈고 닦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도적인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계속 의식 상승하고 사업 성장하는데 계속 이제 집중하면은 의식 성장하죠. 사업에. 특히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의식 성장하잖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아니한 생각을 하며 금방 나태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준 훈련을 멈출지도 모른다. 마이클 호프는 소설 남아있는 사람들 종말 후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난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강한 사람은 좋은 시절을 만든다. 좋은 시절은 약한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고난을 만든다. 그렇죠? 고난이 왔을 때 다시 강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시절에는 집중력과 집념이 약해진다. 좋은 시절에는 집념과 집중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좋으면 그냥 안주하는 거죠. 뭐 이 정도 살면 되는데 뭐 에고도 안 넣으려고 그래요. 살만하면 안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다 싶을 땐 탁 놓게 되는 거죠. 계속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놓는 거. 그게 수행이고 진짜 그게 영적인 공부는 듣는 거는 쬐끔 한 5% 수행하는 거 95%지 않을까. 20% 80%가 아니라 모든 게 95대 5 법칙이거든요. 듣는 거는 5%다. 이해하는 건 5%. 놓는 게 95%일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모든 것들은 놓는 거다. 너무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95%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 직접 수행하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집중력과 집념이 약해지는데 미래의 나를 더 원대한 모습으로 꿈꾸기를 멈춘다. 원대한 모습으로 꿈꾸기를 멈추고 그리고 잠깐의 도파민을 얻는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빠진다. 도파민을 얻는 추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과 생활 태도는 불필요한 고난의 시기를 초래한다. 불필요한 고난의 시기를 초래해서 수학의 법칙에 따라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 도파민을 얻는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활과 행동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의 시기를 초래하고 거기에 따라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별로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한때 거대했던 국가나 위대했던 제국은 결국 몰락했다. 성공이 실패를 낳는다. 저명한 역사가 웰 드련트와 아내 아이엘 드렌트는 웰 드렌트의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잘 정리했다. 인간의 문명은 다음 세 가지를 거쳤다. 첫 번째 사냥, 두 번째 농업, 세 번째 산업. 사냥 단계에는 초점이 개인에게 있었다. 사냥할 때는 개인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극도로 경쟁적인 개인들은 생존에만 집중한다. 내가 사는 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생존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사냥하는 거, 나만 먹고 사는 거에 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이에요. 농업에는 가족이 중심이 있다. 아이들은 농장의 일꾼으로 자랐다. 사람들은 서둘러 결혼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자녀를 일찍 낳는다.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이혼은 드물었다. 여전히 경쟁이 존재하는 사회였지만 농부들은 다른 농부들과 거래하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서로 협력했다. 산업 단계의 초점은 집단에 있다는 거예요. 집단에 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형성되면서
사람들은 농장을 떠나 도시로 몰려갔다. 결혼은 전만큼 중요하지가 않다. 자녀도 많이 낳지 않는다. 정부 교육 기술이 종교를 대체한다. 듀언트 부부는 이런 현상이 몰락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설명에 따르면 사회 집단이 번영하려면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유익하는 도덕 규범에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렇죠. 도덕 규범 복종해야 되는데 개인의 발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집단이나 그렇죠. 사회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듀언트 부부는 공산주의는 결국 몰락한다라고 말한다. 자연과 사회에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서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은 자유와 자율성을 말살한다. 자유가 사라지고 사회의 구성원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없을 때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만다. 듀런트 부부는 이렇게 설명한다. 천국과 유토피아는 우물 안에 있는 양동이들이다.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하나는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편안하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는 거야. 안주하다 보면. 그래서 성공하면 양방 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의식 각성하고 알아차려서 계속 높은 어떤 단계로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우리 책모닝은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요.